내가 이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다 내가 물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내 돈 1,000만 원을 주시오. 그래 금전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A가 변호사를 1억을 주고 선임을 한 거예요. 1,000만 원 소송을 하는데. 전부 승소를 합니다. 1,000만 원을 청구해서 1,000만 원이 승소가 되면 이제 전부 승소라 그러고, 패소한 B 입장에서는 A에게 변호사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일단 이제 소송 비용이라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소송할 때 이제 인지대라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송달료, 변호사 보수, 기타 비용들인데, 인지대는 이제 옛날에 그 소송을 제기할 때 이제 소장에 수입인지 같은 거를 이제 붙여서 법원에 제출해요. 그렇게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데, 전자소송이 일반화돼서 이제 직접 붙이지는 않고 정해진 비용을 그냥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송달료는 서류를 주고받는 우편 요금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이제 전자소송이 일반화돼 있으니까 우편 요금도 많이 들진 않고 그냥 간에 그냥 처리 비용 정도만 발생합니다. 또 요즘은 이제 중요한 게 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저 변호사 보수가 소송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인지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짜리 소송이다 그러면 여기 대략 뭐 0.45%, 5만 원 정도의 인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인지대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거는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변호사 비용 중에 얼마를 소송 비용으로 인정하느냐 그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소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740만 원이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그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놨어요.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겠죠. 300부터 2,000 사이. 그러면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0만 원 더하기 700의 10% 70. 그래서 30만 원과 70만 원 더하면 100만 원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00만 원짜리 소송을 했을 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100만 원까지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들였든 상관없이 그 소송이 얼마짜리 소송이냐 그 소가에 따라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소송에 740만 원이 이제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상한인데 실제로는 5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 표와 실제 지출한 금액 중에 낮은 거 500만 원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소송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기타 비용 합쳐서 승소 비율, 뭐 전부 승소하면 전체, 일부 승소하면 그 일부의 비율만큼 곱해서 소송비용 정산을 하게 됩니다. 2,000만 원짜리 소송하면 변호사는 200만 원만 가져간다는 건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계약을 해서 얼마를 주고받고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고, 여기 나오는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승소했을 때 얼마까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지면 얼마를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느냐 그겁니다. 1,0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하는데 변호사비가 1억이 들었다. 그럼 A는 이제 1억을 들여서 1,000만 원 이긴 거잖아요. 그럼 A가 변호사한테 1억 주는 거 이거는 자유예요. 다만 A가 소송에 이겼다 하더라도 B한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1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송 비용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얼마를 들였냐가 아니라 법이 인정해주는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 내야 하는 줄 알아서 예 아닙니다. 이렇게 이 법에 의해서 지붕을 쳐놨습니다. 상한을. 그 안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 정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500만 승소했다. 그러면 승소 비율이 50%니까 이걸 다 합친 거에 절반을 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송에서 허세를 부리지 말자. 소송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1,000만 원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괘씸하니까 소장에 10억 써주세요. 10억짜리 소송을 해주세요.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일단 소송을 하는 쪽은 10억에 대한 인지대가 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변호사 보수가 1,5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략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 1,94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10억짜리 소송을 해서 1,000만 원을 이겼다. 그러면 승소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승소인데 10억에 1,000만 원이면 1%죠, 1%. 만약에 상대방도 변호사를 만약에 선임했다. 그러면 이 변호사 비용을 분담을 1대 99로 해야 돼요. 1대 99. 그러면 이 사람은 1,000만 원 승소했으니까 1,000만 원은 받게 되겠지만
9억 9천만 원은 패소한 게 되기 때문에 9억 9천만 원에 대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 1,000만 원 승소하고 1,900만 원 정도를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송 전략상 얼마를 청구할지 또 어떤 방법을 할지는 철저하게 냉정해야 됩니다. 이길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많이 초과하지 않게 작성을 해야 돼요. 소장을 작성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소송들 보면 뭐 3억을 청구하니 뭐 10억을 청구하니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좀 뜨끔뜨끔합니다. 저게 과연 승소 가능한 금액인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소송이 이제 일부 승소됐을 때 겉으로는 승소지만 내용적으로는 패소죠. 더 물어줘야 되는 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가를 산정해서 소장을 쓸 때는 그런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소송이 딱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승소했다. 그러면 바로 상대방한테 내 소송 비용 물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니 재판을 한번 거쳐야 돼요. 본안 재판을 하면 본안 재판에서 판결할 때 판결 주문에 소송 비용을 몇 대 몇으로 하라고 적어줍니다.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 이 판결문에 있는 몇 대 몇이 얼마입니까? 라고 법원에 이제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래서 소송 비용 확정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계산서를 첨부하죠. 인지대 얼마 들었고 변호사비 얼마 들었고 뭐 이런 걸 쭉 냅니다. 또 재판을 따로 해야 되나요? 예, 미니 재판입니다. 본안처럼 그렇게 뭐 큰 재판이 아니라 간단한 신청 사건의 이제 재판인데 법원이 이 금액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이거든요. 소송비용 청구하는 쪽에서 그거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 법원은 상대방한테 이 계산서가 맞냐 의견을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 취합하고 해서 결정문에 이제 얼마라고 적어서 결정문을 줍니다. 그럼 그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거 달라고 해서 이제 받든지 만약에 안 주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하고 진 쪽에서는 이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는 소송 비용을 줄 필요가 없어요. 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준다 해서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까처럼 좀 허세적인 소송, 과도한 소송을 하면은 오히려 패소한 쪽에서 소송 비용을 역으로 청구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승소인데 그 일부 승소의 그 비율이 낮아서 오히려 패소한 쪽에 소송 비용을 더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는 적절한 소가를 산정해야 된다.